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일하는 국회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과연 유종의 미 거둘 수 있을지 믿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와 말씀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기국회 얘기에 좀 앞서 사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또다시 도발 아닌 도발을 해왔습니다. 일본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 사실 명성황후로도 비유한 것이 민비를 했습니다. 명성황후인데. 배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죠. 그 산케이 그 양반이 정통적인 언론인인지 아닌지는 난 의심스러워요. 언론인 자기 이름으로 칼럼을 쓸 때는 말씀입니다. 피고 입장이에요. 내가 이 칼럼을 썼을 때 이해관계자들한테서 내가 재판을 받는다는 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련되는 건데 말이죠. 조선조를 이시조선이라고 지들 마음대로 부르고 말이에요.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이렇게 격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명성황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일본에가 낭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칼로 찌르고 낭인이 뭡니까? 요즘 얘기하면 조폭이고 깡패들이에요. 그 집단하고 그다음에 주한 일본 공사도 영사도 개입을 했어요. 그렇게 정확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적반하장이면 그걸 왜 박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전성절 참관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언론인은 왜 아니에요? 정통 언론인으로서는 이렇게 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뭐 또 중국군이 6.25 때 참전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까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죽고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는 언론인의 기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거론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닌 겁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가는 것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배가 아플 거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냥 옛날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뿐만 아니고 특히 또 유엔 사무총장은 분명 양당사적으로 가야 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는 것까지도 시비를 했죠. 그러면 일본의 언론인으로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가가지고 정통 언론인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하고요. 기명 칼럼을 썼는데 그 발행 신문사도 지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명 칼럼에 칼럼 리스트가 지금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만 발행인도 그런 칼럼이 나갈 수도 하는데 허용했다는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계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냥 비판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책임을 물을 정도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두 분 다 이제 언론인 출신이신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야만적 행태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행태는 야만을 넘어서 진짜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언론의 횡포죠. 횡포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언론은 야만이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인데 나는 일본 사람들은 침략 근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칼보다 붓이 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칼로만 침략하는 게 침략이 아닌 거고 붓으로 침략하는 게 사실은 더 아프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웃나라, 그것에 대해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망나니 같은 지금 이런 행태를 했는데 어쨌든 일본인들의 그런 구구적인 시각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점에서 정말 우려가 되는 거고 또 아베 정권이 말하자면 언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 정부 또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 아닌가. 특히 한중 관계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또 남북 관계도 좀 틀어져 가지고 싸우고 어쩌고 했으면 자기들이 좀 뭔가 이득을 볼 건데 어쨌든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이 좀 완화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좀 고춧가루로 재를 뿌리기 위한 아베 정권의 쓰리쿠시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미 간의 이간질을 또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한국은 맨날 중국 편을 든다고 해가면서 일본이 이렇게 이간질을 해왔는데 어쨌든 일본의 침략 DNA 본인들 DNA라고 했습니다만 이 침략 DNA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근데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그것이 일본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투영된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서 어떤 함의를 좀 읽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70주년 경축사에서 아베의 담화에 대해서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포용적인 자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호응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결국은 우리가 버티다 보니까 그 한국 꿀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글쎄. 갖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뭐 이것은 일본 극우 세력들의 어떤 시각이라고 보지만 또 상당수 일본 그 어떤 일반 국민들의 시각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극우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이 문제를 확대시켜서 자기의 전략적으로 자칫하면 우리가 그 전략에 말릴 말릴 수 가능성이 있기 있기 때문에 정부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되 다만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강력한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본에서 아베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만 크게 보면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게 일본 그렇죠. 기반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베가 말이지 왜 저 큰 소리 치느냐. 한국에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내 지지 기반이 넓다는 거냐. 그다음에 산케이에 저것도 그 우경화의 큰 벨트 그걸 깔고 지금 저런 칼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깔보는 인식이 깊이 가지고 있는 낮게 겁니다. 보는. 한국의 근대화라는 건 일본 놈들의 직간접의 지원을 위해서 근대화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식민지배도 미개한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도 결국은 일본에서 종잣돈하고 미천을 다 대어줘가지고 개발했는데 이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의 독자적인 능력과 집념과 의지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일본의 우경화 세력이 바탕에 깔려 있는 배 겁니다. 아프다는 거군요. 한국이 그렇죠. 너무 성장했다. 배 아프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영 씨의 그런 발언 파문이 났을 때도 저는 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우익들이 극우 세력들이 박근영 씨를 회유해가지고 뭔가 그 극우 세력들의 전략의 일환으로 그걸 활용한 거 아니냐. 그게 박근영 씨가 말려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아베 정권으로서는 지금 그 안보법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민족적인 또 일본의 그러한 그 극우 또 일반 대중들의 그런 혐한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그 좀 장난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 표시들을 해도 해야 뭐 된다.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국회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실 정기국회가 때 아닌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꽉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배 대표님 사실 특수활동비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정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활동에 표시나지 않게 써라 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돈인데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과거에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했던 10년 동안에는 그럼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인정을 하고 그때 늘려온 것 아닙니까? 다만 이 현 시점에서는 한 시비를 거는 것은 쪽가에 보면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부터 그 뒤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지금 저 검찰 수사받는 거하고도 관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에는 초기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시비를 걸다 지금은 법무부 검찰 쪽에 걸 많이 시비를 거는 거 보면 공안 탄압 특수활동비를 공안 탄압비로 써야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런 수사기관을 좀 조이기 위한 거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찰이 국회의원들 혐의 없는 국회의원들을 갖다 그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엄두나 낼 수 있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비리에 혐의가 얼마나 짙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냄새가 굵굵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정원과 관련돼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그 특수활동비 용도를 국회에서 묻기가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 과거 자기들 10년 집권해가지고 다 확인해봤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전체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8천억 원이 좀 넘는데 국정원 8,800억인가 국정원이 한 4,700억 원, 국방부가 한 1,700억 원, 경찰청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굉장히 월등히 많고요.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다 있어요. 청와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자기들도 쓰고 앉았어요. 상임위원장들이 뭐 월 3천만 원인가 얼마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녀 학자금으로도 쓰고 해먹고 하잖아요. 자기들도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특수활동비 용도에 대해서 국회가 문제의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지만은 수사와 대북 관련하는 게 다 까발리려고 접근해서는 절대 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 국가정보원의 그 비용을 말이야 사사건건이 까발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최근에 전국의 극단적인 이슈로 부각은 됐습니다만 사실은 홍준표 경남지사 그분이 활동비 그걸 생활비로 썼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노위원장의 그 특수활동비를 자기 애들 유학비로 썼다 이러면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개인 주머니 돈 싼짓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렇게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야가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치를 봤었던 거죠. 그게 지난 5월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까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전 총리의 그런 뭐 이런 유죄 판결이라든가 또 야당 의원들의 검찰 수사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지만 크게 봐서는 지금 새해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야당으로서는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보면은 여당 또는 정부한테 뺏겨 있는 상황 속에서 되찾아오는 것으로 명분이 있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예산을 공개하자는 거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제대로 했는지는 그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외부에 노출하면 안 되죠. 지금 정보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서 다 보고를 받지만 외부에 허가 없이 노출했을 경우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명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그런 뭐 선거 개입 발언 이것도 또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건을 지금 걸어가지고 국정의 전국 주도권의 고삐를 바짝 쥐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국정원의 예산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고 국정원의 예산은 부분은 별도의 문제지만 별도 법이 있으니까요. 또 일반 뭐 국회의원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뭐 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그들은 물론이고 정부라든가 검찰 이런 쪽에 일반 행정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머니돈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또 지금 8,800억이나 되는 예산 중에서 낭비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예산을 다루니까 거기 소위를 만들어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서 다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대신 국정원의 예산까지 그걸 다 공개하면은 국가 기밀 사항까지 공개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꼭 정말 어떤 부분에 의혹이 간다 그러면 그분도 또 보더라도 그걸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접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배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예결위 소위에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더라도 끈끈이 이거 어디다 썼냐 이렇게 용도를 체크하는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용도 외로 기본 목적 외로 쓰느냐 하는 그걸 체크를 하는 건데 일반 그 아니고 예결위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국회의장도 그 말씀을 하셨대.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당이 말씀한 대로 아까 뭐 고 교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대북 정보 관련해 가지고 비용을 사사건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 배 대표님 사실 여당 지금 새누리당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의원 시절에도 사실 특수활동비에 좀 투명하게 좀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여정부에서는 안 했단 말이죠. 안 하고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어. 근데 또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이번에 또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서로 알고 있으면서 막상 정권을 잡으면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 큰 틀은 기밀비 사용의 필요성은 어느 정권이나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랍니다 하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의심쩍은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대북 정보 자료 그걸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국내 정치용으로 쓰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의 활동비가 그 사용으로 개인이 사사롭게 쓰는 거가 이런 거가 이제 시비의 대상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국회의원 때 이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비를 걸는 것도 이런 큰 틀에서 용도 외로 목적 외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자 하는 그런
그런 제안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예결 소위에서 어느 정도 큰 소위를 틀에서의. 구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틀을 딱 만들어서 투명하고 또 뭐 지금처럼 마음대로 쓰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뭐예요 카드를 쓴다든가 영수증을 낸다든가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되지 않겠어요. 목적대로 쓰느냐 안 목적이 왜냐 거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수 정보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정원에 무슨 네. 어떤 예. 공작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할 수는 수는 없죠.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인정을 해주되 뭐 검찰이라든가 또 뭐 일반 네. 기관들 또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마음대로 써갖고 유학비 쓰고 자기 생활비로 쓰면 되겠습니까? 봉급은 봉급대로 다 받고 뭐 무슨 개인 활동비, 의정 활동비 다 받으면서 그거 3천만 원, 4천만 원 받아갖고 멋대로 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배 대표님, 여야 정치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해서 사실은 뭐 좀 불출마 선언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꼭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닌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타이틀로 나왔대요. 예. 참 이거 19대 국회 말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반성을 하는 것인지 좀 이상한 느낌.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국회의원답지 않았다는 요소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뭘 잘못했냐.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는 1인 헌법기관이다. 나는 선출된 특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잘못 비리나 뭐 이런 행동을 국회의원 품위에 관련되는 은행을 하면서도 나는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특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은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19대 말기에 와서 국회의장, 부의장, 뭐 야당 중진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뭐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까? 네. 왜 이런 선포식을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네. 다만 그래도 말기에 접어들어나마 자기들 스스로 국회의원답지 않게 살아왔던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나는 또 국회의장께서 나오시고 국회 부의장께서도 나오시고 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권 직능 가지고도 국회의원답지 못하게 했던 걸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이 전혀 없었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국회의장, 부의장은 국회 최고 지도급 아닙니까? 왜 행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한테 야단 치면서 국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왜 그걸 못해요? 예.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있다. 상임위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장관급 아닙니까? 국회의원장들.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총선 앞두고 네. 있으면요. 별의별 참여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좋은 말씀이죠. 혹시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 이 정치인들한테 하도 이 입에 뭐 번들어한 번들어한 얘기들 하도 들어가지고 과연 저 얘기를 들을 때 국민들이 그래 이제 저 정치권이 진짜 기득권 내려놓고 제대로 국민을 위한 성공후사 뭐 이런 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들이 성공후사 정신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니까 그거야 뭐 타달 일은 없죠. 네. 잘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갑질하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갑질하는 그런 자체만이라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네. 자기들이 기득권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지금 여러 가지 특권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건 내려놓겠다고 선거 때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 다 공약했는데 실제로 선거 네. 끝나서 내려놓은 게 뭐 단 한 가지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내년 뭐 총선이 네. 있고 또 이번이 정기국회 마지막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벤트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하나만 뭐 더 열심히 하겠다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수는 쳐주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윤우덕 의원 아들 자녀 청탁 의혹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뭐 지났다. 공소시효라는 표현에 시효가 지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성공후사 찾고 뭐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윤우덕 의원은 예를 들면 이틀이 지났다고 합시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틀 지났어요. 왜 이 문제가 언제 나온 문제입니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더군다나 문재인 대표는 변호사고 법률가 출신입니다. 네. 이게 언제가 지나면 안 된다는 그걸 모르는 분입니까? 며칠 전에 좀 그 문제가 됐을 때부터 단호하게 윤리심판을 해서 당내에서부터 징계를 하고 그랬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봐주니까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고 이게 말하자면 자기 사람만 네.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도 그렇죠. 대법원에서 법관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리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국민 전체 하다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까? 투표해갖고 뭐 이게 하나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구이연하니까 네. 신뢰가 떨어지는 떨어진다. 거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들으면은 뭐 저한테 욕을지 모르지만 왜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반토막인 거. 뭐 새누리당 잘해서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합니까? 그것도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세기도 아닙니까?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도 해야 해요. 대 대표님 마무리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뭐 시한을 2년 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사법적인 판단을 앞서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 딸 때문에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무슨 시효가 있어? 자격이 없는 것이지. 네.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잘 지켜왔다고 본 문희상 의원의 그 천암 그 사건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지독해요. 근무도 하지도 않고 막 7억인가 8억인가 월급을 받아본 이런 행태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효를 따질 게 아니고 내일 모레 이제 그런데 공천에서도 물론 이거지만 그러면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한 명도 원내 진출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